선형대 수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번 수업에 들으셨던 분이 계시고 이철 선생님은 오늘 처음 오셨죠? 예. 그러면 선생님은 저기 앞에 수학을 어느 정도 하시는 기억하시고 있는 수학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여쭤봤더니 너무 오래돼가지고. 고등학교 미적분학 정도는 아니 대학교 때 전공을 했어요. 수학을요? 수학은 아니고요. 예. 컴퓨터공학. 컴퓨터공학을요? 선형대 수학을 배우긴 했는데. 예. 다시 배워보시기. 아니 그때는 그냥 학교 다니까 배웠는데요. 예. 그걸 이제 좀 의미를 알고 싶어서. 의미를 잘 오셨습니다. 일단 제가 저기 프린트물을 하나 해서 이 책이 없는 거니까 얘기했습니다. 그 선형대 수학이 무엇인가 일단 설명을 들으셔야 이 과목을 공부하는 이유도 아실 거고, 혹시 옛날에 선형대 수학을 들으신 분들은 다시 되새기는 기회가 되겠죠. 근데 대부분 대학교에서 선형대 수학을 가르쳐도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면 네, 그거 지우셔도 됩니다. 와이파이. 아니 색이 잘 안 나와요. 이게 잘안 나와? 그래? 보이세요? 네. 네. 제가 수학을 하는 이유가 잠깐만요. 안 보이면 좀 그만 바꿀 수도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실제 물리적 세계가 있고 수의 세계가 있는데, 물리적 세계에 있는 것들을 수의 세계로 치환해서 물리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수의 세계에서 계산을 한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계산의 결과를,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계산의 결과를 낳은 것을 물리적 세계에서 어떤 일인가를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고,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수학입니다, 사실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물리적 세계에 있는 양을 수에 대응을 시키고, 그 다음 여기 있는 양의 관계를 수의 세계에서 계산을 하고, 계산의 결과를 자, 요 먼저 이거 보시죠. 다른 거는 다 치우시고. 계산의 결과가 또 물리적 세계에서 무엇인가, 이런 해석을 잘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대부분 수학 수업에서는 저런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학 공부를 하고 나서도 도대체 내가 뭘 배웠나, 도대체 왜 수학을 배웠나, 이런 게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배우는 중고등학교, 초중고 수학이고, 그 다음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마지막으로 미적분이 나오죠. 미적분은 결국은 뭔가 하면 함수라는 것을 배우고 이 양들의 운동에 관한 겁니다. 그죠? 그때 여러분이 미적분을 배우면서 속도라는 것이 나오고 거리라는 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로, 이제 여기서는 뭔가 하면 변화를 배웁니다. 변화. 즉 양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역동적인 관계를 보이느냐, 그것을 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게 미적분입니다. 미적분. 이게 보통은 대학 수학의 1학년에 교양 수학에 배우는 것까지입니다. 그게 어른들의 위한 수학의 첫 번째 코스, 그죠? 덧셈에서 적분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년에 배운. 그럼 선형대수는 무엇이냐? 자, 이 양들을 수로 치환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수학의 세계인데, 우리가 또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양이 아닌 것은 또 어떻게 수의 세계에서 다루냐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그게 처음 대두된 게 점입니다. 공간상의 점.
그래서 공간에 있는 점을 여러분들이 배울 때 뭐냐면 좌표로 치환했죠. 좌표. 데카르트가 처음 한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에 있는 점을 수의 세계로 좌표로 바꿨죠. 그럼 수의 세계로 치환하고 나면 좋은 게 뭐냐?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산을. 말로서 설명하고 정성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도망가지 못하는 어떤 결과를 내는데 굉장히 탄탄한 영역의 세계인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수는 우리가 수가 한 가지만 나오죠. 한 개의 수로 양을 결정을 하죠. 자, 좌표는 여러 개의 수가 나오죠. 이 차원에서는 두 개의 수를 써서 점의 위치를 말하고 3차원에서는 세 개. 그럼 우리가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좌표의 수의 개수를 4개를 쓰는 건 4차원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 수 하나를 우리가 변수라고 이름을 지으면 좌표는 공간의 차원수에 따라서 변수가 여러 개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럼 좌표상에서 혹은 공간상에서 우리가 점들의 움직임을 이제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점의 좌표를 계산하고 이제 운동을 보려면 이런 것의 미적분을 다변수 미적분이라고 합니다. 혹은 공간의 미적분이라고 합니다. 다변수 미적분이 되겠죠. 물론 대학교 수학에서 여기까지도 배웁니다. 1학년 수학에서 이과에서 배우는 거는. 그 다음 이 작업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데카르트가 한 거예요. 데카르트. 굉장한 작업이죠. 이 이전에는 양만을 수로 치환해서 계산할 수 있었는데 데카르트 이후부터는 공간의 점을 우리가 수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서형대 수학의 주제인 벡터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벡터를 생각하기 전에 어떤 물리량이 있느냐, 실제 세계에서 우리가 속도라는 것도 있고 힘이라는 것도 있고, 자, 이런 건 수로 안 되잖아요. 그죠? 수로 표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뭐로 하느냐? 수의 세계에서 우리가 벡터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를 하느냐? 첫 번째 작업이 우리가 여러분들 작년에 수학을 배웠을 때 혹은 어른을 위한 현대 수학에서 수를 배우고 나서 첫 번째 작업이 뭐죠? 수의 덧셈이죠. 두 수를 가지고 그 두 수가 합쳐지면 한 수를 새로 만들어내는 거, 연산. 그럼 벡터도 서로 두 개를 가지고 하나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럼 벡터의 연산을 정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이 수에서 수와 다른 두 수의 관계들이 주어진 걸 뭐라고 하죠? 함수와 다른, 함수라 그러죠. 함수. 그죠? 그럼 함수가 있고, 수의 대상에서 수를 옮겨주는 것을 함수라고 하며, 이 벡터라는 대상을 옮겨주는 것을 행렬이라고 합니다. 다시 해주세요. 수를 옮겨주는 것을 함수라고 한다며, 벡터라는 대상을 옮겨주는 것을 행렬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개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념, 행렬. 그러니까 벡터를 행렬을 통해서 다른 벡터로 옮겨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개념이고, 그 다음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응하는 수를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배울 겁니다. 그럼 벡터를 수의 세계로 바꾸고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행렬을 수로 바꿔서 우리가 구체적인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하고 나면
이런 애들의 움직임을 또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 게 생기겠죠. 그죠? 가령 속도나 힘이 또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것을 벡터 미적분 혹은 벡터 해석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적분 캘큘러스라고 그러는데 많이 들어봤죠? 캘큘러스는 보통은 해석학과 동치의 말로 같은 말로 씁니다. 그래서 다변수 미적분도 멀티베리어블 캘큘러스 혹은 멀티베리어블 어널리시스라고, 이거는 벡터 해석학, 벡터 캘큘러스 혹은 벡터 어널리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벡터의 움직임을 그 변화를 볼 수 있는 도구가 벡터 해석학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의 작업은 이것들을 수로 치환을 해야 뭘 할 수 있는 겁니다. 수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차례대로 그냥 조금씩 어려워진 거예요. 결국은 이걸 잘하면 여기까지 그냥 쭉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이 뭔가를 생각을 하면, 표를 쭉 쳤는데 분야가 있고 학문의 분과입니다. 이제 응용을 직접 하는 것. 그럼 해석학에서는 미분 방정식을 다룹니다. 자, 뭐 앞에서도 수에서 미분을 했으니까 미분 방정식을 할 수 있겠지 하는데, 이때 미분 방정식은 힘을 다루는 거예요. 그 다음 대수학에서는 여기서 보는 행렬을 어떤 연산자라고도 부릅니다. 오퍼레이터라고 하는데, 이 벡터를 벡터로 바꿔주는 연산을 한다 해서 연산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루는 연산자 대수, 오퍼레이터 알제브라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이 기하학에서 응용이 되는데, 특정한 성질을 가진 행렬을 모으면 그게 어떤 기하학 구조를 가져요. 기하학 구조를 가져서 그것을 다루는 학문이 이제 행렬 공간이고, 이 벡터들의 움직임을 보는 학문이 이제 리만 기하학입니다. 리만 기하학은 우리가 말하는 거리를 일반화시킨 기하학인데, 그 거리를 일반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행렬입니다. 그런가 보다.